스튜어드십 코드의 행동 지침이 구체화되면 기업 활동에 대한 국민연금의 입김이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권 침해냐 아니면 정당한 경영 감시냐 논란도 불거지고 있는데요. 황인표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황 기자, 네. 먼저 국민연금이 오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유가 뭔가요? 그만큼 좀 국민연금의 책임 운영이 중요해졌기 때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이 국민연금의 그 운용액만 704조 원이나 되고요. 이 중에 16%인 115조 원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5% 이상 지분을 가진 회사는 311개에 달합니다. 국민의 자산, 그것도 노후 자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수익률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이번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 주주 가치를 해치는 나쁜 기업에 대한 경영 개입의 발동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국민연금은 그동안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요구할 때 지나치게 소극적이라서 주총 거수기 아니냐 이런 비판을 좀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이번 가이드라인 그 기준 마련에 따라서 이 상장기업 경영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잘 기억하시는 것처럼 대한항공 총수일가의 갑질 사건이 있었죠. 또 그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같이 이 기업 가치에 중대한 그런 영향을 끼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문제가 많은 기업을 먼저 중점 관리 기업 일종의 블랙리스트로 선정해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직접 또는 국민연금이 위탁한 자산 운용사들이 공개적으로 기업의 이제 개선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이런데도 기업이 개선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이사 해임이라든지 경영진 교체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마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연금이 투자를 중단하거나 기존에 투자했던 투자금을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이 워낙 큰 손이다 보니까 기업들도 이런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국민연금 가이드라인 자체를 놓고도 논란이 있죠? 아무래도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이 정부의 감독 관리 밑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영 참여 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이라든지 이 경영 참여의 수위를 놓고 논란일 수 있습니다. 정부에게 좀 밉보인 그런 기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 과도하게 입김을 불어넣는다든가 또는 여론에 따라서 이 주주권 행사의 방향이 오락가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연금 사회주의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런 얘기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투자는 받으면서 좀 간섭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좀 주장과 좀 통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좀 논리에 맞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주주 제한 등 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자본주의에서 이 상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이런 오해를 풀기 위해선 이 가이드라인 최종 확정 전에 이 국민연금이 기업 등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에 한 번 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